안녕하세요. 한석훈의 중장년 자기성찰 수업입니다. 5편 수업에서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제 책 죽음과 친해지는 삶의 본론인 죽음 준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절대적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몇십 년 안에 필히 죽는다는 것인데, 이 죽음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오는 대로 맞이해서 당해버리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맞닥뜨리게 될 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못 본 채하고 피하기만 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싫어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죽음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쪽이 훨씬 나와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관해 공부하라고 조언해 주신 것처럼요. 저의 부모님과 주변의 여러 어른들, 친지들을 하늘나라로 떠내보냈습니다만 그들 거의 다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인데 준비해서 더 잘 죽고 말고 할 게 있냐고 항변할 허무주의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준비를 잘하면 더 잘 죽는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이유는 내가 남긴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영향이 나의 후대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적 영향을 무시하는 건 오만입니다.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 끼치게 되는 정신적 영향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선각들이 밝혀준 바도 있는데요. 긴 이야기는 제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죽으면 끝이 아닌 이유가 사후세계의 존재나 영혼 불멸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의 태도를 갖고 있고요. 불가지론은 모른다는 겸허의 표시이지 없다고 부정하는 오만이 아닙니다. 죽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계시지만 저도 십수년간 죽음의 문제에 천착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더 잘 알게 되느냐? 당연히 아니고요. 여전히 죽음은 신비로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이 도처에 지뢰처럼 깔려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나약한 인간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미지의 영역을 신비로서 존중하고 이 영역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개인적 성향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특히 삶 속의 신비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고 대하게 된 것은 제가 젊어서 겪은 신비 체험과 또 그것과 관련된 심층 심리적 에난치오드로미 현상에서 느낀 어떤 인식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신비 체험은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버렸고 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켰습니다. 젊어서 합리성과 과학적 이성을 신봉했던 저는 중년 이후에 종교에 관한 공부에 심취하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학문으로서 종교를 대하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종교에 다가가서 경전을 통한 공부 이외에도 참여와 수행을 통한 종교적 성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만, 인류사의 이 시점에 모든 이가 반드시 기성 종교의 전통적 틀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서 홀로 가는 길을 도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불도 및 기독교 등 기성 종교 전통을 매우 존경하지만 어느 종파에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개인적 신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저변이 확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통 종교 체계를 거부하는 개인적 신앙인으로서 저는 원로 종교학자이신 오강남 교수님의 종교관에 아주 친밀감을 느낍니다. 내가 죽어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일단 죽음을 연구한 선각자들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봤고요. 그 중에는 이런 대중적인 영화들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이른바 고려장 풍습을 다룬 걸작 나라야마 부시코, 치매, 노화, 죽음을 이야기한 미국의 스틸 앨리스, 그리고 프랑스의 아무르, 미국에서 조력 안락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케보케한 박사를 다룬 You Don't Know Jack, 그리고 지브리 스튜디오의 추억의 많이 등등입니다. 애니메이션 추억의 많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작품들이 모두 죽음 그 자체만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기능 퇴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은 제가 죽음 문제에 절실하게 다가가게 된 연유가 저희 아버지와 장인께서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년의 치매 질환 중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을 제 집안의 어른들께서 겪으셨고,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모시고 관병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국에는 인간적 존엄성을 보존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참으로 무서운 병, 치매. 내 아버지가 그 병을 겪으시며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자식으로서 참으로 힘겨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끝에 제가 도달하게 된 결론은 나는 결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저렇게 되기 전에 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놀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와 이 문제에 관해서 대화한 많은 제 또래의 지인, 벗들은 100이면 100 다 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소개한 이 영화들도 다 이 문제들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과 친해지는 삶의 후반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고민 또는 난제를 품에 안고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실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해서 최상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자들께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저 자신의 선택은 개인의 죽음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 현재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력 안락사와 같은 실질적 방법을 적극 옹호하는 결론이라서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최선일지는 이 짧은 영상으로 이야기할 재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노화와 다가오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싶은 분이라면 제 책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을 쓴 저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러합니다. 죽음에 대한 대응 방법에 정답은 없고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최상의 이해와 판단을 기반으로 가장 성실한 자신만의 답을 구해야 한다. 참 죽는 것도 손쉽게 맘 내키는 대로 못하네요. 인생살이에 공짜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치매, 안락사 등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런 챕터에서 상술했습니다. 감사합니다.